잠시 후 여러분은 미소 공동위원회와 이승만의 정읍 발언에 대해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로빈의 기록을 시작합니다.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결정사항을 두고 좌익과 우익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1946년 2월 북한에서는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출범하여 사실상의 정부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1946년 3월 미국과 소련은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결정을 토대로 한국의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신탁 통치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소련은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에서 한국의 임시민주정부 수립을 논의하는데 어떤 정당이나 사회단체를 참여시킬지에 대한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였습니다. 소련은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결정에 반대하는 세력을 회의 참여에서 배제하자고 주장한 반면 미국은 신탁 통치에 반대하는 의견을 가진 단체라 할지라도 그들이 참여를 원한다면 모든 단체를 협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양측의 의견 차이로 인해 협상은 진전을 보지 못하고 결렬되었고 이는 회의가 1946년 5월 이후 무기한 휴회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의 결렬 이후 1946년 6월 이승만은 정읍연설에서 미소공동위원회의 재개 일정이 불투명함을 언급하며 38도선 이북에서 소련의 영향을 제거하고 남한만이라도 독립적인 정부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승만의 주장은 한국 민주당의 지지를 받았으며 이는 남한 내에서 단독 정부 수립을 위한 정치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기 휴회된 공의가 재개될 기색도 보이지 않으며 통일 정부를 고대하나 여의케 되지 않으니 우리는 남방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여 38 이북에서 소련이 철퇴하도록 세계 공론에 호소하여야 될 것이니 여러분도 결심하여야 될 것이다. 그리고 민족통일기관 설치에 대하여 지금까지 노력하여 왔으나 이번에는 우리 민족의 대표적 통일기관을 귀경한 후 즉시 설치하게 되었으니 각 지방에 있어서도 중앙의 지시에 순응하여 조직적으로 활동하여 주기 바란다. 이와 같이 사료를 통해 이승만의 정읍 발언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한편 한국의 신탁 통치 문제로 인한 좌우파의 대립이 심화되는 가운데 이승만의 정읍 발언 등 남한 중심의 접근이 남북 분단의 가능성을 높이자 중도 좌파 여운형과 중도 우파 김규식은 남북을 아우르는 정부 수립을 목표로 좌우 합작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미 군정의 지원과 대중적 지지 속에 결성된 좌우합작위원회는 좌우합작 7원칙을 발표하였고 미 군정은 이 원칙을 바탕으로 중도적 노선을 지향하는 정치인들을 지원하며 남조선 과도 입법의원을 출범시켰습니다.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결정에 따라 남북의 좌우합작으로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립할 것, 미소공동위원회의 속개를 요청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할 것, 토지는 몰수, 유조건 몰수, 매수하여 농민에게 무상으로 분배하고 중요 산업을 국유화할 것, 친일파, 민족 반역자를 처단할 조례를 제정할 것, 정치범을 석방하고 남북 좌우의 테러를 중지할 것, 입법기관의 권한, 구성, 운영 등을 좌우합작위원회에서 작성 실행할 것, 언론, 집회, 결사, 출판, 교통, 투표의 자유를 보장할 것. 좌우합작위원회는 좌익이 제시한 5원칙과 우익이 제시한 8원칙을 절충하여 좌우합작 7원칙을 마련하였지만 좌우익 양측 모두에게 반발을 사게 되었습니다. 좌우합작운동은 한반도의 통합적 정부 수립을 목표로 했으나 여러 어려움에 직면하였습니다. 당시의 중요한 정치적 인물들인 김구, 이승만, 그리고 조선공산당 등이 참여하지 않았으며 좌우합작 7원칙 중 신탁통치, 토지개혁, 친일파 처벌 문제 등에서 좌익과 우익 사이에 깊은 의견 차이가 존재하였습니다. 이러한 내부적 갈등과 더불어 냉전의 격화로 인해 미 군정은 좌우합작운동에 대한 지원을 철회하였고 1947년 여운형이 암살되면서 좌우합작위원회의 활동은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우리나라의 역사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한국 문제의 UN 상정과 남북 협상편에서 아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로빈의 역사 기록.